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본인이 문과이고 중견 이상의 기업들을 노리는데 번번이 서류에서 탈락한다면 점검해봐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2021년 2월에 졸업을 했는데요. 막학기 때 스타트업에서 사업기획 업무를 했었고 자기소개서도 조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이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구직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거의 면접에서 가지도 못하고 서류에서 다 광탈이었고요. 그렇게 한 4개월 정도를 고전을 하다가 운이 좋게도 외국계 기업에 인턴에 합격을 해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그 인턴 근무 중에 또 대기업 수시 채용에 합격을 해서 인턴을 하고 또 정규직으로 2년 반 동안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2개월 전에 퇴사를 했을 때 제가 점점 경력이 쌓이니까 서류 합격률이 높아진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들을 많이 깨달아서 지금 서류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문과 취준생, 취린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서류 합격률을 높이고자 이런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자격증을 따라 스펙을 올려라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할 거고요. 새로운 활로를 여는 방법들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2021년에 처음 취준할 때 몰랐던 사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먼저 저의 하반기 구직 현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경력직으로 넣은 것도 있고 중고신입으로 넣은 데도 있는데요. 네카라쿠베라는 IT 기업들 중에 2곳의 기업에 리멤버라는 어플로 지원을 해서 서류 합격을 2곳 다 했고 이 중 한 곳은 1차 면접을 다 보고 나서 1차 면접에선 탈락을 했으나 다른 직무로 다시 지원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은 1차 면접에서도 합격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무 핏이 제가 원하던 느낌이 아니어서 좀 고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링크드인에서 글로벌 선사 한 곳, 그리고 리멤버에서 스위스에 본사가 있는 국내 선상 기업 한 곳에서 직접 제안을 받아서 현재는 서류 전형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대기업 공채의 경우에는 9군데에 지원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난 곳은 3군데인데요. 2곳은 서류에서 탈락을 했고 한 곳은 서류에서 합격을 해서 AI 역량검사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언을 드리는 입장이니까 저에 대한 정보 하나 없이 조언을 드리면 신뢰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저의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학교 취업 사이트 활용하기입니다. 어떤 분들한테 해당이 되냐면 학교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취업을 하고 싶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4학년 졸업반이거나 졸업한 지 1년 미만인 아주 취린이 분들의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모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고들이 잡코리아, 자소설닷컴, 사람인 같은 아주 유명한 대형 플랫폼에 모두 사사건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인턴 2번 포함 이때까지 3번의 회사들을 좀 거쳐갔는데 그 모든 공고를 학교 취업 사이트에서 발견을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수시 채용이거나 특정 전공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대형 플랫폼에 아예 올리지 않고 취업 전략과 사이트라던가 특정 전공 학과 사이트에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대생이지만 2021년 당시에는 부모님 집이 울산에 있었기 때문에 울산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서 울산대학교 취업 사이트까지 샅샅이 뒤져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기업들을 필터링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계 등등 다양한 회사들이 공고로 올라오고요. 이게 진짜 좋은 점이 경쟁률이 무척이나 많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학과장 추천을 받는 경우에는 아예 서류 전형을 통과시켜주기도 하고요. 저번에 제가 찍었던 부산대 영상에 나왔던 멘티분들 중에 한 분도 취업 사이트를 통해서 대기업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현재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서 아주 잘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같은 케이스이고요. 그래서 1번을 많이 추천드리는데 문제는 졸업하신 지 꽤 되신 분들도 있고 본인의 대학이 속한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번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링크드인이나 리멤버에서 제안받기입니다. 이건 또 1년 이상의 중고 신입분들한테만 해당되는 방법입니다. 1번과 마찬가지로 2번도 새로운 활로를 뚫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링크드인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링크드인은 약간 직업한 페이스북처럼 본인의 경력 프로필을 올리고 커리어에 관련해서 글도 올리고 비슷한 직종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오픈형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리멤버라는 어플은 프로필을 올려놓으면 헤드헌터나 인사 담당자가 내 프로필을 보고 연락을 주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게 공개적으로 저의 프로필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폐쇄적이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내 프로필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좀 폐쇄적으로 이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리멤버를 더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링크드인과 리멤버에 가입을 하셔서 완전 자세하게 본인의 경력을 기술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하는 중요한 일부터 프로젝트 그리고 잡무까지 다 번호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기술을 하셔야 되고요. 입력을 자세히 하셨다면 헤드헌터한테 분명히 연락이 올 텐데요. 연락이 오길 기다리셔도 되고 올라온 공고나 글을 보고 헤드헌터나 인사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헤드헌터한테 제안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입사가 되는 건 아니고 연락이 오면 저의 이력서를 그분한테 드리고 그분이 회사와 이렇게 연락을 해서 면접 일정을 잡아주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헤드헌터 분들도 그런 수수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적합한 분들한테는 거의 연락을 아예 안 주시겠죠? 그래서 헤드헌터를 통해서 지원을 했을 때 서류 합격률은 거의 50%를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용도로도 링크드인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취미가 약간 요상한데 링크드인에서 다른 분들의 프로필을 훔쳐보는 건데요. 제가 솔직히 인스타 같은 SNS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회사나 아니면 직무를 검색을 해서 그 개인들의 커리어를 쭉 훑어봅니다. 물론 좋은 대학에 좋은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대기업까지 아주 일사천리로 가신 분들도 많지만 중소기업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이렇게 환승이직을 해서 그 회사에 가신 분들의 커리어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가장 주목했던 케이스는 학력이나 경력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데 꿈의 기업에 입사하신 분들의 커리어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건 그분들의 커리어는 굉장히 일맥상통했어요. 회사를 3, 4개를 거쳐갔다고 치면 직무는 거의 다 비슷한데 조금씩 기업의 규모와 산업을 키워나가는 느낌이 드는 그런 스토리가 딱 연결된 분들의 커리어가 참 성공적이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나 하고 싶은 직무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의 프로필을 보면서 나도 이런 커리어 패스를 밟으면 되겠구나 하고 좀 참고 자료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본인이 경력이 1년이라도 있는 그런 중고 신입이라면 꼭 이 플랫폼들의 경력을 자세하게 기술해놓고 그 직무가 만약에 TO가 많은 직무이고 본인이 적합자라면 분명히 연락이 올 거예요. 링크드인이나 리멤버 말고 인크루트나 잡코리아에서도 가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으니 경력 이직 앱에는 모두 다 프로필을 입력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외국계 노리기인데요. 이거는 본인의 학벌이나 경력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본인이 잘 할 줄 아는 게 영어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이 될 것 같네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문과인데 영어를 못한다? 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적어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학점수를 새로 갱신을 해서 토익 970점, 오픽 AL 등급을 새로 땄고요. 제가 링크드인에서 채팅으로 보통 제안을 받았어요. 헤드헌터 제안 포함해서 30개 정도 그런 구직 제안을 받았는데 뻥치고 한두 개 빼고는 거의 다 외국계 기업이었어요. 링크드인 자체가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이기도 하고 제안하는 사람이 헤드헌터일 수도 있고 국내 지사의 한국인 인사 담당일 수도 있고 해외에 있는 외국인 인사팀일 수도 있는데 되게 신기했던 게 내 기존 경력에서 회사 이름값이나 대학의 이름보다는 영어 실력과 직무 일치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죠. 외국에서 내 대학이나 회사가 진짜 서울대라거나 아니면 정말 글로벌 기업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 웬만한 대기업이라고 해도 해외 인사팀에서는 같은 산업이 아닌 이상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어를 잘한다면 외국계를 꼭 노려보세요. 물론 외국에서는 정말 알려져 있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한국 지사는 되게 조그맣고 좀 한국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래도 아주 작은 지사더라도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그런 소통 같은 것들은 본사와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점이에요. 뭔가 대기업 공채보다는 적은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외국계 한국 지사에 입사를 했지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런 글로벌 기업의 시스템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외국계 기업을 아주 강추를 합니다. 일단은 링크드인의 경력을 영어로 쓰시고요. 외국에서는 토익이나 오픽 같은 한국 공인어학 점수를 보기보다는 실제 그런 헤드헌터나 인사 담당자와의 그런 짧은 미팅을 한단 말이죠. 면접 전에. 그런 미팅을 통해서 본인의 스피킹 실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학 점수보다는 실제 영어로 즉흥으로 말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너무 당연하면서 너무 지켜지지 않고 저 또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요소인데요. 지역 넓히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외로움을 많이 안 타시는 분한테만 추천을 드릴게요. 저도 제가 독립적이고 외로움을 안 타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되게 외지에서 3년 동안 살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피폐해지더라고요. 서울이랑 부산이 구직자들이 원하는 원투 도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서울에 산다면 인천, 경기, 청주 등등 밑으로 좀 확장해서 그런 구직 범위를 확장하는 게 좋고 본인이 부산에 산다면 부산에서 일자리 구할 생각은 하지 말고 울산, 창원, 김해, 양산 등등 주변 지역으로 잠깐 3년간 군대 간다고 생각하고 좀 먼 지역에서 구직 활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방에서 헤비 인더스트리라고 하죠. 자동차, 조선, 항공 이런 쪽 돈을 많이 주는 제조업, 대기업을 다니려고 한다면 사실 공장이나 물류 사무직밖에 없기는 한데요. 본인이 네임밸류랑 돈을 많이 생각을 한다면 그쪽으로 많이 지원하시는 건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다들 아시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S-오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위아, LG전자 등등 이런 빅네임 컴퍼니들은 다 울산이나 창원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부산에는 직장이 있긴 있어요. 센텀이라던가 녹산 쪽에 좀 있긴 한데 좀 괜찮은 10손가락 안에 드는 외국계 꿀기업 예를 들면 윌로펌프나 르노삼성 같은 기업 말고는 괜찮은 일자리가 진짜 없기 때문에 솔직히 부산에서 일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서류 합격률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직무 바꾸기입니다. 솔직히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을 할 때 인사팀이나 사업기획팀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에게 변화를 주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쪽 직종을 희망을 했는데 진짜 번번이 떨어지더라고요. 아예 면접에 갈 기회도 없이 번번이 떨어지는데 솔직히 인사, 재경, 사업기획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핵심 부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나 마케팅보다도 좀 더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아주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학벌을 위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카이 문과라거나 본인이 이쪽에 엄청난 경험이나 경력이 있다 라고 자부하지 않는 이상 여기 직무들에만 목을 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인사, 회계, 경영 지원, 재무 이런 직무들은 일단 TO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TO가 보통 기업별로 한두 명 뿐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모두가 선호하고 하는 직무들은 현직자들 사이에서도 선호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질 않고요. 그래서 좀 저는 비추를 하고요. 정말 무난한 게 영업, 물류, 마케팅 이 세 가지 직무죠. 영업으로 치면 국내 영업이 될 수 있고 해외 영업이 될 수 있고 B2B, B2C 등등이 될 수 있는데 영업이 TO가 많고요. 물류도 구매라던가 물류 관리, SCM 등등 물류 기획도 있고요. 이런 물류 직무라던가 아니면 마케팅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잘 몰라요. 하지만 마케팅도 이게 이직률이 높은 그런 직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TO가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너무 그런 경영 전략 쪽 직무에만 매달려서 서류에서 번번이 탈락한다면 다른 쪽도 이렇게 병행하면서 지원을 하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제가 2021년에 서류를 많이 탈락했던 이유는 직무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본인이 서류에서 번번이 탈락하는 문과생이라면 체크해봐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제 영상을 보고 슈뽀를 해서 나중에 댓글을 달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잉!